AACR, 아스코와 에스모 3대 암학회다 차세대 연구 개발들이 발표가 되면서 빅파마들의 관심도 많고요. 기술 이전 가능성도 높아진다. ABL 바이오는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중항체 ADC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올해 초에 임상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단일 표적하는 ADC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세포 독성이 강화되었다. 즉 암세포를 더 잘 죽인다. 다양한 암, 세포주 혹은 이중 이식 모델에 대해서도 우수한 효능을 보였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투자학교의 이혜진입니다. 위클리 바이오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중동 지역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시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중동 지역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계속해서 바이오에도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바이오도 글로벌 바이오가 3주 연속 하락하는 부진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국내 바이오는 나름 선방하고 있는데요. AACR 2026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페드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물가 상승이 목표치인 2%를 상회하고 있고 중동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금리를 3.5에서 3.75%로 이번이 2회 연속 동결되는 상황입니다. 유가가 지난주 말에는 WTI 기준으로 98달러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80대 후반으로 굉장히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4.3% 상당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나스닥 바이오 지난주에는 주간 단위로 마이너스 2% 하락을 했습니다. 전쟁과 유가의 영향을 3주 연속 받고 있다. 3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3주간 마이너스 8%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서 정리하면 밑에서 올라오는 선이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미국 국채 금리고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면서 나머지 바이오텍, 나스닥, S&P 500, 빅파마 전부 다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중동 전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돼야 주가가 본격적인 반등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국내 바이오는 나름 선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11월부터 여전히 옆으로 횡보하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거의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지난주에 코스피는 5.3% 상승을 했고요. 상대적으로 바이오는 열이합니다. 강보합 정도로 마무리를 했는데 글로벌 주가 비교해서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다. 수급적으로 특징적인 것은 지난주에 기관 중심 그리고 개인들 중심으로 해서 매도 물량이 쏟아졌는데요. 이 물량들을 모두 외국인이 받은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자, 이슈 포커스입니다. 지금 AACR 2026이 개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초록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AACR, 아스코와 에스모 이렇게 3대 세계 3대 암학회다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AACR은 초기 단계의 연구 개발들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 따라서 기술 트렌드를 알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술 트렌드 그러면 면역 항암제에서 ADC, TPD 그리고 최근에는 뭐 RNA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트렌드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모달리티가 어떤 방향으로 정교화되는지 그런 흐름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암을 타겟할 수 있는 신규 타겟 발굴에 대해서도 연구가 발표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차세대 연구 개발들이 발표가 되면서 빅파마들의 관심도 많고요. 빅파마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과 관련한 연구들이 발표되면 빅파마의 관심도 높아질 뿐더러 기술 이전 가능성도 높아진다라고 보겠습니다. 국내 기업 중에는 세계 기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알지노믹스 리보자임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간세포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3중 병용요법으로 치료제를 개발하는 임상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되는데요. 아직까지 초록은 발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 기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의미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지노믹스가 개발한 이 리보자임으로 특정 메신저 RNA를 타겟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일부를 잘라내고
독성 유전자, 즉 RNA를 교체를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같이 병용 투여한 발간 시클로버가 그 독성 유전자를 타겟팅해서 반응을 하고 그래서 암세포를 사멸하는 그런 기전이다. 자,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그 메신저 RNA가 암세포의 성장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메신저 RNA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 메신저 RNA 대신에 리보자임이 함께 끌고 들어간 치료 RNA입니다. 그래서 이 RNA를 일부 타겟 메신저 RNA에 일부 자르고 붙이게 되죠. 그러면 같이 병용 투여한 발간 시클로버가 저 오렌지 색깔의 타겟을 보고 반응을 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알지노믹스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알지노믹스의 리보자임은 이전에도 개발된 사례가 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되는 그런 리보자임 플랫폼 기술은 글로벌 첫 개념 증명 임상 결과다 라는 쪽에 의미를 부여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발표되는 임상 결과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오름 테라피틱입니다. 오름 테라피틱은 DAC를 하는 회사입니다. DAC, 그러면 표적 분해제 항체 접합체입니다. 일종의 ADC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항체에다가 단백질 분해제를 페이로드로 연결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항체는 타겟을 찾아가는 역할을 하죠. CD123을 타겟하는 항체를 달고 있습니다. 이 CD123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세포와 백혈병 줄기세포 표면에 많이 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타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다가 독성 물질로 단백질 분해제를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단백질 분해제는 GSPT1이라는 암세포 안에 있는 GSPT1 단백질을 분해하게 되는데요. 이 GSPT1 단백질은 생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그런 단백질입니다. 만약에 이 GSPT1이 분해된다 그러면 암세포는 사멸할 수밖에는 없다는 거죠. 특징적인 것은 기존에도 이 단백질 분해제라는 것은 치료제로 지금도 개발되고 있고 사용이 되었는데요. 특히나 이 앞에 항체를 결합함으로 인해서 치료 효과뿐만이 아니라 안전성까지도 강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자, 왼쪽에 보이는 게 DAC입니다. DAC가 항원과 결합을 했죠. 여기서 항원은 CD123입니다. 세포 내로 들어가고 세포 내에서 리포소움에서 약물이 분해가 됩니다. 이 약물, 단백질 분해제인 이 약물이 타겟 단백질이죠. GSPT1과 E3와 결합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E3가 E2를 불러오고 E2는 표적 단백질인 GSPT1에 죽음의 표식인 유비퀴틴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플로테아좀이라는 분해 장치에 들어가게 되고 보시는 것처럼 전체 분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GSPT1이 분해된 암세포는 사멸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번에 발표되는 연구 결과들의 개략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세포주와 이종이식 모델에서 활성을 보인다. 그리고 같은 기존의 ADC 마일로탁 대비해서 대등한 수준, 그러나 안전성은 더욱더 강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DNA 수선을 통제하는 유전자죠. TP53의 돌연변이가 있는 상태에서도 치료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기존 ADC에 내성이 생긴 환자라든가 TP53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는 그런 환자들을 포함하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들에게 유망한 치료제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자, 다음은 ABL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 이중 항체를 하는 기업입니다. 이중 항체. 자, Y자 모양의 일반적인 그런 항체에 두 개의 결합자리를 갖는 항체가 이중 항체입니다. 결합자리가 두 개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ABL 바이오는 미국의 네오 바이오라는 자회사를 설립을 하고
ABL206, 네옥 001 같은 이름입니다. 네옥 001을 현재 임상 1상 단계로 진입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요번에 두 개 이중항체 ADC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B7H3 그리고 ROR1을 두 개를 타겟팅하는 이중항체 ADC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목적은 B7H3 그리고 ROR1을 단독하는 ADC들 대비해서 더욱더 우수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B7H3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타겟이냐면 종양 관련 면역 조절 인자로 불량한 예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암종과 일부 정상 조직에서 과발현이 됩니다. 정상 조직에서 과발현된다 그러면 타깃으로서는 별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ROR1은 다양한 고형암 및 혈액암에서 상향 조절되기 때문에 암 줄기세포, 암전이 화학요법 내성에서 역할을 한다. 암의 내성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상 조직에서는 발현이 제한적이다. 긍정적이죠. 네옥 001은 정상 조직에서의 공동 발현은 최소화하면서 암세포에서는 공동 발현되는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항원을 선택적으로 표적함으로써 효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성도 강화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두 개의 타겟을 모두 발현하는 암세포주 유래 이종이식 또는 환자 유래 이종이식 모델에서 각각 단일 표적하는 ADC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세포 독성이 강화되었다. 즉 암세포를 더 잘 죽인다라는 거고요. 다양한 암 세포주 혹은 이종 이식 모델에 대해서도 우수한 효능을 보였다라는 초록을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First in Class 이중항체 ADC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ABL 바이오는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임상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한 3개의 기업 정도 여러분들께 소개했는데요. 향후 영상을 통해서 보다 상세한 기업들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G2G 바이오입니다. 자, G2G 바이오. 최근에 삼성과 계약을 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G2G 바이오에 이노램프 기술이 적용된 세마글루타이드 기반 후보 물질 2종에 대해 전 세계 독점적 개발 및 상업화 권리를 확보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G2G 바이오가 글로벌 기업의 이노램프 기술을 기술 이전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고 주가에도 반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삼성과 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실망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G2G 바이오가 강조하는 것은 이번 삼성 계약은 세마글루타이드 단독요법 2종에 한정된 자산 단위 독점 계약이다라는 겁니다.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이 빅파마 A사와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이유는 이러한 특정 물질에 대한 계열 독점권 전체를 부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양사가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G2G 바이오가 글로벌 빅파마 A사와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삼성을 선택한 이유는 특정 물질에 대한 독점권 부여, 즉 계열 독점권을 부여했을 때는 이노램프 플랫폼 확장성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는 없다. 이런 점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알테오젠의 경우도 이 자산 단위 독점권은 부여하되 전체 계열에 대해서는 독점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플랫폼 회사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좀 가지고 있다, 한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빅파마 A사의 세마글루타이드에 대한 계열 독점권을 이전했다 그러면 지금 가장 핫한 복합제, 즉 세마글루타이드 복합제라든가 병용요법 관련해서 다른 빅파마들과 계약을 더 이상 체결할 수 없다라는 두려움을 가진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비만 치료제 트렌드를 보면은 병용요법과
또 다중작용제, 특히 이중이라든가 또 삼중작용제들이 개발되고 있는 게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 기업에게 전체 다 독점권을 주어서 추가적인 기술 이전이 막히는 것을 G2G 바이오는 두려워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향후 일정과 모멘텀입니다. 현재 G2G 바이오는 베링거 인겔하임을 포함한 4개 업체와 공동 개발 및 물질 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G2G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추가적인 기술 이전 기회는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2026년도 향후 일정을 보면 상반기에 이 세마글루타이드 1개월 제형에 대한 임상 일상 그리고 환자 투여가 예정되어 있고요. 3개월 제형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베링거 인겔하임이라든가 유럽 소재 B사와의 조기 기술 이전 본계약 체결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추가적인 기술 이전이 나타난다 그러면 시장의 신뢰성이 회복되면서 마찬가지로 주가도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위클리 스케줄입니다. 3월 23일에서 24일 인벤테라 공모 철학이 있고요. 3월 26일 환자 모니터링 회사죠. 매주가 신규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위클리 바이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